자, 시장 상황은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유럽 증시가 낙폭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전거래일에 이제 미국 증시 쪽의 흐름이 약세로 마감이 됐죠. 근데 강세 속에서 이제 약세로 전환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윤정도도 이제 양치기 소년 돼 버렸단 말이야. 처음에는 씩씩한데 윤정도 씩씩해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는 저 녀석도 양치기 소년이네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나 명분 내용들은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이야, 시황 또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 버리면 종목을 못 하니까 오늘 또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일단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환율, 제 성격에 또 이걸 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환율 정도, 환율의 기준에서도 설명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띠면 어쩌고 저쩌고 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팔고 있다 헛소리, 그 부분 자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가져다가 읽는 그런 시황을 올리거나 하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여러분들 혼란만 와요. 물론 그 시황이라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 건 이해를 하지만, 윤정두가 한 번씩 교육 잡아드릴 때 그거를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그것도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공지사항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에서는 좀 와닿지 않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먼저 보세요. 요거. 이때가 미국 증시 기준에 1월 24일이고 국내 증시 기준에 1월 27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월 24일 기준에 이 변동률이 다우지수 기준에 3.25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돌린 거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예요. 3.99까지 내리고 돌렸습니다. 나스닥이 4.9까지 밀리고 돌렸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아랫방향의 변동성의 확장, 뭐 개파락이든 갭상승이든 뭐가 됐든 전거래를 대비해서의 확장 국면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또 2월 달 기준에 1월 저점을 이탈시킨 거는 요날 하루하고 그 다음날 개파락 이후에 돌려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1월 달에 국내 증시도 400포인트가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1월 달에 국내 증시도 잘 보시면, 자,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12월 24일이 3012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뭐 종가 기준으로 3000포인트 넘긴 게 3020포인트 이렇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정 준 거는 1월이 1월. 예를 들면 2980에서부터 여기까지 2590까지 3000포인트에서 2059까지 400포인트 깬 건 이거라고. 이 자체도 제대로 안 보면서 시황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는 그건 게으르다는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남이 써놓은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그 시황 내용이나 그거를 또 베껴다가 뉴스라고 써놓은 그 내용이나 그걸 또 훔쳐다가 내 거인 양 떠들어대니까 맨날 쓴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남는 건 없고 환율도 엉뚱한 소리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미국 증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우린을 보는 거예요. 미국 증시의 1월 24일 날 변동성 이후에 그 변동성만큼 하방으로 확대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3.5% 밀린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변동성이 확장된 게 없어요. 다만 불안한 거는 남들은 다 1월 저점을 깼어. 우리만은 사실은 안 깬 거야. 우리만 안 깬 거예요. 남들은 다 1월 저점을 깼어요.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포인트 깨진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밀릴 만큼의 흐름은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럼 미국 증시의 기준은 어때요? 미국 증시의 흐름도 사실상은 1월 달에 깨질 만큼의 깨지는 흐름이 다 나왔다.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 않았냐? 따져보시라고. 여기 저점 대비 얼마나 밀렸어? 그러니까 1월 달에 충격이, 뭐 금리 얘기는 그전부터 나와 있었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 1월 달에 다 나온 내용이라고. 1월 달에. 침공한다. 내 말 안 들으면, 러시아 내 말 안 들으면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야. 나 배째 어떻게 해봐. 한번 건드려봐. 나 건드려봐. 러시아 건드려봐. 다 1월 달에 노출됐고 2월 3월이에요. 그럼 2월 3월의 기준 보시란 말이에요. 뭘? 이 저점 대비해서 미국의 기준에서 이 저점 대비해서 변동률이 확대가 돼 있네. 그렇지 않죠. 하루 급락 나왔다가 돌리고 나스닥 기준에 4.9% 빠졌던 기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저점이 살짝 이탈됐다 할지라도 이 1월 달에 받은 충격 이후에 추가적으로 2월 3월에 더 확대된 건 없어. 공포감만 확대돼 있어. 현실적인 부분은 확대된 게 없어요. 마찬가지 S&P 500 지수, 다우 지수 1월 저점에 저 충격 대비해서. 그죠? 요것도 변동성 작아요. 사실은 개파락 이후에 돌린 거야. 응? 결론은 무너진 건 어디냐? 우리나라도 안 무너졌어요. 지금 그죠? 1월 충격받고 안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럼 무너진 건 어디예요? 일본부터 볼까? 일본부터 봅시다. 그리고 유럽 봅시다. 일본 보시게 되면요.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밀린 이유가 딱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1월 달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기준이 됩니까? 북한의 선거를 앞두고여서 있는지 북한에서 7차례 미사일 막 내리 쏴버려. 응? 선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미사일 쏘면은 누가 줘? 보수층이 좋지. 야당이 좋은 거지. 민주당이 좋나? 민주당이 야 미사일 쏴주라. 이렇게 했겠어? 민주당은 햇볕 정책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친화적으로 가려는 쪽이고 보수 쪽의 경우가 이제 진보가 이제 친화로 가는 거고 보수 쪽이 이제 강경한 거죠. 야 우리가 돈 줘서 그냥 쟤네들이 무기 산다.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일본도 저점을 깹니다. 깨는데 추가적으로 깬 부분이 그렇게 월등하진 않아요. 근데 월등하든 월등하지 않든 여기서 깬 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더 깨졌어? 왜? 우리나라 안 깨졌는데 아시아 증시에서 안 깨졌는데 왜 얘들만 더 깨졌어 여기서? 일본 증시 기준에 그 충격이 뭐 얼마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땐 그게 맞단 말이죠. 뭔데? 대형 증권사의 주가 조작 연루 임직원들이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이 연루가 돼버립니다. 거기에 야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이제 투매가 더 형성이 된 거지. 응? 그 기준. 또 하나의 기준 뭐예요? 그래서 일본이 마지막 자락에 조금 더 밀린 건데 실질적으로 1월 깨고 내려온 폭의 기준으로 형성을 잡아본다면 낙폭이 그렇게까지 숨도 못 쉬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월 27일 날 3.58% 장중 저가가 종가가 3.11입니다. 그렇게까지 깨져 내려온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어요. 비슷한 수준이긴 해도 없어요. 이게 제일 큰 건데 3.77 여기 얼마였다고? 3.58 종가 얼마? 3.11 여기 얼마? 2.94 없어요. 응?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충격 이후에 지금 침공을 해서 부딪히는 내용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제한적이고 일본도 사실 알고 보니 제한적이더라. 심리만 공포감이 더 커져 있더라. 거기다 우리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최근 들어서 LG화학 무지하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그게 멘붕 상태에 변동성 종목 그나마도 HMM 두산중공업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 방씩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이 혼미한 거죠.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옆에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사실적으로는 종목별로 또 하나하나 따지고 들여다 보면은 숨도 못 쉬는 상황의 기준이 아니야. 코로나19 때보다도 그렇게까지 버겁지 않아. 예? 코로나19 때 600포인트 빠졌어요. 2000에서부터. 600포인트. 30%. 지금은 단기적으로 30% 빠진 건가? 아니지. 13% 빠졌지. 최대폭이. 코로나19는요. 30% 빠졌어. 코로나19가 커? 전쟁이 커. 전쟁이 크다고 느낄 거 아니야.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와서 길어졌으니까 기준이지 그 당시 기준에서는. 그럼 마지막으로 볼 게 뭐예요? 유럽이라는 거죠. 유럽. 유럽 볼까요? 유럽은 뭐예요? 1월 달은 안 빠져. 한 개도 안 빠져. 농담해라. 한 개도 안 빠져. 한 개도 안 빠졌잖아요. 그러더니 4%대 이 등락 1월 24일 날에 이 등락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 1월 27일 날에 등락 그게 여기서 꽝 하고 깨지네.
응? 여기서 4%였고 여기가 아니구나. 어찌됐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꽝 하고 깨져 내려가요. 꽝 하고 5.63 이게 뭐예요? 왜 깨진 거예요 저게?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왜 깨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붙어있잖아. 그럼 침공해서 깨졌냐? 아니야. 침공하는 건 알고 있었어. 침공도 괜찮았어. 그러다가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두들겨 맞는데 유럽이 굉장히 크게 두들겨 맞은 거죠. 그죠? 유럽이 왜? 이건 뭐 원전 공격했다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원전 공격했다는 이야기 나오자부터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럽 쪽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하루에 몇 퍼센트? 7.9%씩 돌려버려요. 하루에 7.9%. 일본 보실까 다시? 하루에 7.9%. 과하게 미끄러졌다는 기준이죠.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별거 없어요. 이걸 놓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기존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걸 그랬었는데 시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방송 나가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12월 24일 걸로 기준 잡아드리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냐면요. 12월 24일 걸로 기준 잡으면 여기가 106. 월등히 이제 아시아나 유럽보다 월등히 미국 증시가 강했던 기준인 거고 여기가 얼마? 46. 여기가 얼마? 51. 여기가 얼마? 53. 퍼센테이지 기준에.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12월 12일 우리나라 지수가 3012포인트일 때 그냥 뭐 긴축 얘기만 나오고 금리 얘기만 나올 때 그러다가 이게 급격히 바뀌어 있다가 이번에 또 7.9% 독일이 돌려놓다 보니 키높이가 어떻게 돼? 비슷비슷하죠? 일본이 더 많이 밀린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죠? 응?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 3000일 때 공포감만 무지하게 세진 거예요. 그 공포감이 세진 건 뭐다? 하이닉스, LG화학, 뭐 말 같지도 않은 흐름들. 그러면 하이닉스, LG화학 그 전략 기준 잡아드린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잡아드리면 자 봅시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같지도 않게 또 깨졌어. 근데 얘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대밀린 기준이에요. 그래서 10월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근데 저 2016년 바닥 대비해서는 645%. 하이닉스 비교하면은 하이닉스 기준 대비 퍼센테이지로도 월등히 높게 올라와 있고, 그죠? 007276 0076. 그러면 2016년 5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월이 저점이고 338 쟤는요 600%대 2배 올라와 있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거기다가 1월 달에 앞전 고점들 다 싹 다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주고 나서 조정폭이야. 지금까지도 645%가 상향돼 있는 상태. 하이닉스하고 실적을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영업이익 기준에 30% 정도 더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이닉스 대비 30%가 더 위에 있어. 실적은 얘가 30%가 더 높은데 시가총액은 걔가 더 높아.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단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느껴봤어요.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한 5년 살다 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아주 어릴 때 30몇 년 전에 방학 때 돼가지고 야 친구들아 동무들아 야 외국인들아 우리나라 가서 놀자.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그 당시 기준에 유학 갈 정도면 우리 집도 잘 살았었거든. 망해서 그렇지. 가자. 도망 다녀 애들이. 니들 왜 그러니? 그러면 야 니네 나라 지금 대통령이 뭐 군인이라며. 야 니네 나라 갖고 전쟁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빠져나? 어떻게 탈출해?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야. 우리나라 뭐 저도 아직까지는 그래요.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뭐라 그래요? 중동 국가 가면은 막 이거 큰일 나는 거 뭐 진짜 막 테러 나고 막 다 죽는 것처럼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런 공포감이 있었어. 지금은 그 시각이 조금 바뀌었지만은
응? 이란 그러면 막 이란은 막 뿔 달린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농담이 아니라. 어?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당 국가고 그 부분에 대한 할인 요인이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어지간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디램 시장에서 얘가 2위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그 친구가 더 비싼 거야. 어찌됐든 그쪽의 조정폭에 연동돼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시장 대비해서 잘 버팅기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까지 결여되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시장 대비 방어가 된 건 맞습니다만 자신감이 이제 결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도 하루에 일본 기준에서요 4% 5% 우습게 나오고 낙폭이 심화돼 있다 보니까 8%의 등락 범위까지 나와. 8%까지. 최근에 흐름에서 보실까요? 요런 날이 얼마야? 8%. 장중에 7.05%네. 7.05%. 투건 들면 4%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 사실 똑같은 그 1월 27일 날 충격받았고 여기서도 돌리려면 뭐 쉽게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치는 거지. 왜? 1월 27일 날 시장 400포인트 박살났을 때 그 자락에 다시 내려와 있는데 뭔가 화나거든요. 화. 거기다가 윤정두 좀비싸? 엄청난 과금을 하고 들어와갖고 있는데 가장 큰 주력주도 IT 55% 채우겠다. 절반 이상 IT로 채운다. 그중에 10월 이후에 계속 하이닉스인데 거기다 고점에 잡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지수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락으로 내려버렸어. 짜증 어마어마한 거죠.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워줘야 될 판에. 나머지 IT들도 힘들어. 52주 신저가 나왔어. 삼성전기는. 거기까지는 그나마도 이해를 해. LG화학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LG화학 넘어가기 전에 시간 없으니까 SK 하이닉스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오늘도 우리 그 VIP 방에서 사실은 질문이 나왔어요. 대표님, 하이닉스고 LG화학 나발이고 20, 30% 박살 나고 있는데 계속 신규 편입입니까? 아니 비중 다 채워갖고 박살 나고 있는데 계속 신규 편입입니까? 오늘 마감 방송 때 녹화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태민 선생님께서도 어지간한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계속 무너지니까 특히 이제 LG화학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글을 올려주셨단 말이야. LG화학 이제 더 이상 매수 사이는 조금 우리가 뭐 심각하게 뭐 이 좀 더 이상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 장에 윤정두가 신규 그 회원분들이 들어오시면 뭐 얼마나 들어오셨겠어. 맨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우리도 박살나 있습니다부터 해서 소형주 잡주 가지고 말장난 안 치고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일동제약 가지고 말장난 안 치고 결론적으로 우리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거의 없다 보죠. 매일매일 한 명 한 명 맨날 들어오실까?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럼 결론적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 연장하시고 이런 상태인데 핑계거리 하나는 만약에 이제 매매 사인이 안 나가게 됐을 때는 전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매일매일 포트폴리오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 종목의 단문 문자가 이제 가장 주력적으로 편입하고 있던 과정에 단문 문자 빠져버리면 다소 힘겨워서 이거 어떻게 하죠 같아. 실질적으로는 종목이 있어. 삼성전자 잘 편입하다가 편입 안 하잖아. 10월 이후에 비중 유지고 가끔 한 번씩 매수의 기준이 나가고 자동차도. 물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하이닉스든 LG화학이든 무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가능한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 해야 돼. 그래서 내일부터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당분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못 갈 거예요. 편입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량 매도하고 쉬어야 돼요. 전량 매도하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2월 16일 날 시장 흐름 보시면요. 시장이 2월 16일 날 반등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HMM을 우리가 들어간 게 2월 15일인데 25,250원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2월 16일 날 살짝 갭상승 3%인가 나오고 다시 보합으로 끝나서 25,250원으로 끝났어. 그날 시장은 강세를 띈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월 16일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이렇게 마이너스 1.03, 2,676으로 끝나고 16일 날 이렇게 강세를 띄었어.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때 따라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어. 이번에 정리를 했어. 그럼 요게 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전체 추세를 돌리고 뭐 말 그대로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다시 놓여지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죠. 전체 정리해서 다른 종목 지금 자기는 삼성 엔지니어링 SM을 사야 되고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꺾였잖아. 수급은 좋은데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힘겹지만 전체 정리해서 완전하게 쉬든가 아니면은 현재 기준에서 바닥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하려면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뒤돌아서면 윤정도 이상한 소리 했어 또 헛소리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깨졌길래 그렇게 공포감에 앞서냐 이거야. 1월 저점 대비 얼마나 깨졌어? 우리나라는 1월 저점 대비 깨졌어요? 안 깨졌어 우리나라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1월 저점 대비해서 1월 달 한 달 조정 같은 거 감안한다면 거의 깨진 게 없다. 거의 깨진 게 없다. 일본만 1월 저점 대비 조금 더 깨졌는데 아시아 쪽에서 이것도 과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들은 쥐들만의 또 악재가 또 터진 거죠.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구속이 돼버려. 그 투매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 쪽이 다 이래요. 1월 달 자체에 아예 안 움직였어요. 월봉 보실까요? 얘네는 뭐 조정 자체가 없었어. 1월 달에도 우크라이나고 나발이고 저게 무슨 조정이야.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거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의 변동성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그리스 사태 2015년도 그리스 사태. 어찌됐건 결론은 그래서 지금을 바닥 인식으로 잡는다면은 종목별로 기준에 오늘 기준에 0.9% 시장 빠졌는데 하이닉스 박살나, LG화학 박살나, HMM 박살나, 두산중공업 박살나도 살아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화가 강세를 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띈 겁니다. 안전자산의 선호라며. 그 다음에 그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 터질 때 영국이 탈퇴한다며. 한국경제 가면 그 있잖아요. 그 시황 돈 받고 파는 양반. 2000년대 초반에 맨날 방송국에서 만나면 대표님 저 시황 원고 좀 제가 가져가도 되네. 그땐 자료가 귀했거든. 이때 뭐 난리 났었다며. 브렉시트 뭐 난리 났다고 제2의 IMF라고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어찌됐건 이때 엔화의 강세 부분도 변동성의 확장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야? 엔화가 약세를 띄어. 안전자산이라며. 엔화 강세를 띄어야지. 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지표상으로 지금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유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며.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박살나야지 유가가. 어떻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도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서의 흐름. 이때는 뭐예요? 경기 침체인가? 아니지. 뭐예요? 2013년도 6월에 테이퍼링 단행하겠다. 2014년도에 테이퍼링. 미국 달러화의 강세. 이건 뭔데? 달러의 약세, 결제통화의 약세. 그런데 여기서 차화적 랠리가 났단 말이야. 화학종류. 여기서도 화학종류 랠리, LG화학이 날아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은. 왜? 정상적인 실적 경기 개선 폭의 유가 강세하고 이건 우크라이나의 오버슈팅인 거죠.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낫다. 여기서 왜 주춤거리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왜? 여기서 이게 이렇게 폭락이 오면 이게 뭐예요? 리먼 브러스잖아요. 경기가 구조적으로 깨지는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가능성만을 놓고 지금 도망가겠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 게 옳다니까요. 다 정리하고 쉬는 게.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IMF 이게 뭐야? 1,300원 수준까지 올라간 게 이게 뭡니까? 뭐긴 뭐예요? 코로나19지.
그리고 앞전에도 이렇게 환율이 1200원대 중반까지 오긴 왔어요. 문제는 가장 큰 그 기준은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야. 화폐 가치의 훼손. 달러가 약세를 띠고 기축 통화가 약세를 띠고 엔화가 강세를 띠는 가운데서도 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는 휴지 쪼가리 돼 있다는 얘기야.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인가 보지.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띠는데도 이렇게 약세를 떼야 된다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외국 자본이 작은 경색이 나와서 자국에서도 돈이 없어. 씨가 말랐어 현금이.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빼서라도 자기들 작은 경색을 해소해야 돼.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만 기준이야? 아니지. 부동산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파는 기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외환잔고가 우리나라가 외환잔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 그죠? 이때 IMF 때가 외환잔고가 없어서 IMF를 맞았다. 그건 정치적인 논리고. 아니 동남아 외환이기 때문에 외환잔고 IMF가 온 거지. 무슨 외환잔고가 그럼 세계 10인데 이때 왜 박살이 나냐고. 세계 10인데 단기 외채도 갚지 못할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에 달러 없어? 야 내 돈 달라고 그러면 원화로 주는 거야?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외환을 빼내겠다라는 심리, 불안 심리가 형성이 돼 있던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정점에 달했을 때 미국에서 통화수합 300억 달러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크지도 않아요. 통화수합 해주면서 야 미국이 지급 보증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 돈 안 빼도 돼. 그래서 통화수합을 하고 온 거예요. 통화수합이란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쓰지도 않는 단어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포탈에 가장 먼저 나온 시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그때 일본하고 통화수합하겠다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그때 포탈에 통화수합이라는 단어 처음 나왔어. 그 이후에 리먼 터질 때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학교에서는 배우지. 일반인들이 쓰고 포탈에 쓰여지기 시작한 게 그때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본하고 중국이 엔화와 위안화로 통화수합을 해줘. 얼마나 망신입니까? 윤정도 개티잖아. 개망신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좀 먼저 2018년도 12월 기준에 10월? 11월인가요? 그때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 바닥을 찍죠. 응? 그러고 나서 이때 깜짝 놀란 거예요. 1,300원 넘기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했는데 1,300원 수준까지 왔어.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이죠. 이런 가파른 흐름이 아니야 지금.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걸 예단해? 지금 저렇게 나온다고 예단해요? 그러려면 뭐가 된다? 엔화 강세를 띄어야 된다. 달러도 약세인데 우리나라는 더 약세다. 그리고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의 강세 이런 내용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요. 유로와 엔화,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다음 하나가 어디 뭐 스웨덴인가 어디야. 근데 GDP 대비해서의 비중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나 큰 형이지 얘네가. 미국이 깡패지 얘네가. 일본한테나 큰 형이겠지.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한테는 미국이 큰 형이야. 야 일로 와봐. 꼬맹이 일로 와봐. 야 막내 일로 와봐. 독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라를 세운 지가 얼마나 됐다고. 힘이 셀 뿐이지. 그냥 막내인데 등치가 커가지고 형들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래서 엔화 대비 강세냐 약세냐의 기준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미국의 달러가 인덱스가 강세를 쪘다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띄는 게 아니야. 착각들을 하고 계셔. 이게 그러면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떼서 원화가 약세를 띈 겁니까 이게? 중국의 위안화가 2015년도에 허벌나게 약세를 띱니다. 위안화가. 왜? 미국의 IMF의 기축통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SDR 편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할까? 중국의 위안화 외환 시장에 대해서
동시효과, 오전 동시효과, 개장초 동시효과만 좀 열어주자. 시장에만 맡겨보자. 그랬더니 야, 중국 경기 둔화되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개장초에 위안화가 약세로 형성돼요. 그래서 위안화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띱니다. 그럼 위안화가 약세를 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모르죠? 위안화가 약세를 띠게 됐을 때 글로벌 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충격을 받아. 왜 받아요? 그냥 위안화가 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미국이 수출이 적자인데 중국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중국 물건을 많이 사는데 위안화가 강세를 띄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약세로 뛰게 되면은 이거는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부터 해서 야 니들 환율 조작국이야 이런 것부터 별의별. 근데 저 때는 지들이 용인해서 간 거예요. 2015년도에 정확히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세계 글로벌 시장에 패닉이 와서 웃기고 있는데 폭등 랠리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때 금리 올리고 나서 폭등 랠리지. 위안화 강세를 뜰 때 약세를 뜰 때 이게 위안화의 약세라고. 약세 강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다 갑자기 빵 그죠? 그랬더니 전체적인 흐름에 이렇게 월봉 갖고 나와서 좀 보여주든가. 이게 무슨 뭐 문제나 되는 위안화의 흐름이야? 근데 이거를 일본 갖고 나와서 난리 난 것처럼 생쇼들을 내고 결론은 뭐예요? 이 위안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위안화가 약세를 띨 때 가장 충격받는 게 어디야? 우리나라 충격받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충격이 없어요. 왜? 중국하고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지 않아. 중국하고 노동력의 경쟁을 하지는 않아. 중국 위안화에 약세를 띠게 되면 누가 박살나요? 동남아가 박살납니다. 왜? 동남아가 중국 대비해서 더 노동력을 저가에 환율이 더 낮게 형성되면서 더 저가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세요. 베트남으로 오세요. 미얀마로 오세요. 이러고 있는데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띄어? 이거 그러면 동남아가 충격이죠. 그런데 이 위안화의 약세라는 거는 달러 대비해서만 약세를 띄었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위안화를 그때 당시에 내가 보여줬다고. 원화 대비 위안화가 약세잖아요. 그럼 중국 여행 가면 좋잖아. 좋기는 개뿔이나. 위안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약세를 안 뗐단 말이야. 원화에 대해서는. 예? 위안화가 일본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안 뗐다고. 달러 대비해서만 약세를 띈 거라고. 환율이 모든 게 다 똑같이 상대적으로 가지를 않는다고요. 예? 이해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국 거는 이제 2015년이 아니니까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생각하기도 싫죠. 저게 저런 게 있었어? 저 땐 충격이었다고. 아마 방송하신 20년 넘게 하신 우리 방송하신 손님분께서 조금 이따 대화하다 보면 맞아요 그럴걸? 환율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얘네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나라 원화 보시면 되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리먼 때 이때 당시에 달러가 약세야 강세야? 약세잖아요. 엔화가 초강세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휴지라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고? 아니죠. 근데 여기다 대고 뭔 여러분들 말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주 그냥 내가 혼내줄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고? 아유 외국인들이 팔아서 환율이 약세래. 또 하나는요. 환율이 약세기 때문에 외국인이 판대.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거는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고 그냥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지금이 원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점에 달해 있다라는 인식을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하시는 기술적 분석만 해도 과도한데? 1200원까지 올라와? 역대적으로 10년, 20년 동안에 1200원 위쪽으로 올라온 적이 거의 없는데 과도한데? 이거 그럼 조만간 이거 1100원대로 다시 내려오겠네? 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냐? 어떻게? 지금 죽어라고 사야지. 1달러만 줘도 1200원을 줘. 야 이거 한 몇 달 지나고 나면은 1100원대로 다시 오겠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서 환차액이 10%야. 외국인이 바보야? 여기서 원화가 1300원을 간다고 치면 야 큰일 났다. 야 지금 1200원 주고 빨리 1달러 사두자. 1300원 주고 1달러 살 수는 없잖아. 야 이거 1300원 갈 거야 조금 있다가. 야 빨리 사두자. 1300원 갈 걸로 외국인이 판단할까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매도를 할 수 있죠. 근데 1300원 가는 확률과
그리고 간다 했을 때 그 등락률 얼마나 돼? 얼마 안 되잖아. 1,300원 넘기면 이건 심각하잖아. 우리도 조금 야, 이 불안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1,300원 넘긴 적이 없잖아 거의.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상적으로 1,1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한 10% 내려올 가능성. 그쪽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내 무슨 거 같더라? 우크라이나하고 나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니,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양쪽이 갈리면은 사는 친구도 있을 거고 파는 친구도 있을 거고 지들 알아서 형성이 정상적으로 되겠죠. 캔들이 비이성적으로 커졌나 지금? 등락률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커졌어요? 그 외국인들이 전화해봤어? 외국인한테 전화해봤어? 이렇게 지금 캔들이 이만하게 형성돼 있냐고. 외국인들한테 전화해봤냐고. 야, 니들 더 팔 거야? 이렇게? 그 외국인이 주식 팔아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어디서 기자 몇 명이 그거 써놨다고 해서 그게 전부 있냐? 외국인이 팔아서 외국인이 주식 판 거 송환하는 거 눈으로 확인했어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주식 대금만 있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부동산 판 금액이나 채권 판 금액이나 그런 거는 없어? 진짜 그냥 어디서 대도 않는 환율 얘기를 하고 앉아있질 않나? 왜 공포감을 만드냐는 얘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드리든가. 금리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무조건 강세를 띄어? 그럼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어떻게 됐대? 아니 금리 인상했고 달러 강세를 띄면은 물어보시라니까. 전화해서 종목 상담할 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야,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달러 강세인데 원화가 약세를 떼야 된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심각한 게 아니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엄마 원화가 월등한 강세네.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이렇게 훌륭한 오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접속 인원이 아우 거기다 외부 손님까지 오셔갖고 보고 계시는데 야 윤정도한테 갔다 60명 접속하시더라. 야 유튜브에 이쪽 홈페이지는 10명 접속하시고 링크를 올렸으면 1시간 전에 올렸으면 클릭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래 안 그래요?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1111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이 1등이야. 1111 얼른 시간 없어요. 지금 벌써 몇 시야? 12시 46분이에요. 1111 얼른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1111 능동적으로 좀 1111 좀 가봅시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엄지척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이 목 찢어져 가면서 이게 뭐 무료 방송에서 이게 지금 윤정도 할짓거리냐고. 이렇게까지 인성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 가면서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좀 시원해 하시라고. 오히려 더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화나시면 지금 방송 안 듣고 움직이셨겠죠. 나가셨겠죠 지금. 1111 나는 1등이다. 윤정도와 함께 나 1등이 되고 싶다. 1111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세상 내맘같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힘겹고 힘들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연구원들 피눈물 흘리면서 배워갖고 나가는 애들이 결국은 다 성공해서 있어요. 각 방송국에 매출 1, 2위 한다는 애들 상당 부분이 윤정도 연구원 출신이에요. 연구원 출신. 입 돌아갈 정도로 교육받고 나간 애들이 결국 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고 못하는 애들 아이고. 네이버에서요 윤정도를 검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여기서도 많은 걸 보고 가실 수 있으니까 공부도 하시고 불기둥 마스터님 상품도 있고 윤정도 상품은 원체 비싸잖아. 기회잖아요 기회. 삼고초려에서 모셔오신 분인데 윤정도 성향하고 비슷